안녕하세요, 거투입니다. 오늘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제 빌라에 나왔는데요. 위에 오야 너무 세게 났다.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제가 있네요, 여기. 여기 대장님 오셨어. 인사해. 되게 재미난 사례인 빌라였거든요. 오늘 이 빌라를 통해서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감정평가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도비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이었고, 네 번째는 명도, 그리고 5번째는 이 빌라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셔서 낙찰받은 제 수강생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가시켰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현관이고요. 네. 여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는 중문도 중문. 있고. 중문도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따라다라라라라라라. 이게 지금 향이 어떻게 되죠? 남향입니다. 정남향. 남향 햇볕도 네. 너무 잘 드네요. 창문도 2개 있어가지고. 네네.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안에 또 저쪽에도 창문이 있어가지고 네. 환기도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남향에서 밖에 열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딱 네. 입주 청소만 한 상태예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맞아요. 바람이 좀 바람이 들어오는 들어와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속에다가 폼을 좀 싸갖고 네. 네, 도배 새로 다시 하면요. 네. 네, 바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약간 고민 중에 있고 이거는 근데 확실히 바꾸고 싶습니다. 네. 이 화장실 타일 같은 거를 여기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거 굴곡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퍼티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네, 면을 좀 맞춘 다음에 네네. 위에다가 도배지 붙이면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개를 좀. 네, 그거야 제가 다 해드려야죠. 싱크대도 고친 게 전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 상태 그대로고 여기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웃긴 거? 뭔데요? 진짜 모든 게 완벽한데 여기 좀 웃긴 거 하나 있습니다. 물총 나갑니다. 물총. 오야 너무 세게 났다. 너무 웃기죠? 이 수전이 이 상태예요. 이거 왜 마음에 들어서 빼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뽑아가셨었네요. 네, 먹은 방인가요? 네네. 아, 여기 짐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여기 화장실 한 개 더 있네요. 네네. 여기가 이제 또 메인 화장실인 거고요. 여기 제가 있네요, 여기. 여기 대장님 오셨어. 인사해. 안녕, 나도 거북이야. 어? 아미야 인사해. 얘 포인트는 하트입니다. 이런 모양 거북이 키우신 분들 못 보셨을까요? 이야, 대박. 네, 여기는 아. 이제 3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 보일러실. 보일러실. 보일러실 근데 보일러실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네네. 드디어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빌라 낙찰 받으신 거고 감정가가 3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죠? 2억 4,567만 네. 9천. 박수. 감정가보다 무려 1억 싸게 받으신 거예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호가가 얼마로 나와 있죠? 3억 4천입니다. 네. 네네.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네. 그때 부동산 임장 갔을 때도 잘 팔린다고 했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 학교가 가까이 있고 네. 역도 가깝고 좀 평지고 해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매매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낙찰 받으신 게 단타 목적이 아니죠? 네네. 네. 어떤 목적으로 낙찰 받으신 거예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그걸로도 그 입지로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 제가 사는 집도 가까워서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고 계속 마음에 드니까 자꾸 보게 되니까 무조건 여기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액을 너무 싸게 했네요. 근데 됐네요 또? 분위기가 네. 이제 싸게 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이 주위가 에어비앤비가 잘 되는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뭐 마포, 뭐 성동구, 뭐 그쪽이랑은 좀 비교할 수가 없죠. 거기는 이제 워낙 잘 되는 곳이고, 근데 여기도 이제 일단 서울에 있고 이게 5호선 라인이 김포공항, 뭐 인천이랑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호선과 5호선만 있으면 좀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일단 이쪽으로 알아보게 됐었습니다. 25년도 12월 22일에 잔금을 납부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 사이에 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법무비 사건. 맞아요. 네, 법무비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자석까지 하고 법무비를 받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일단은 너무 이제 바로 잔금을 치른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또 자사를 알아보자니 너무 늦었고 그대로 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할인을 받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가격에 네.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납부를 12월 말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0월 말이면 이제 은행도 대출을 거의 마감시키는 편이 많아가지고 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운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바꾸기에는 사실상 힘들었고 법무비가 말도 안 되는 법무비라서 제가 네, 지인 찬스를 좀 써서 네, 얼마 깎아드렸죠 제가? 20만 원. 네, 전화 한 번에 20만 원으로 네, 깎아드리고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무비가 우리가 잘못하면 눈탱이 맞을 수가 있어요. 중복된 사항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당 여비가 20만 원, 서류대를 10만 원을 추가로 중복을 더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토탈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나왔었는데 제가 20만 원을 제가 부탁을 해서 깎아 드린 거고요.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들 그냥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무비가 적당한 건지 아닌 건지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2억 4,500의 낙찰을 받으셨고 대출이 1억 9,800입니다. 낙찰가의 80%? 네. 금리는 몇 프로짜리였나요? 3.9%입니다. 지금 생애 최초 네네. 주택으로 네.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명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네, 명도 때문에 저랑 되게 많이 통화도 했었고 맞아요. 처음 낙찰 받은 거니까 불안하셨어요. 네,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죠? 명도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바로 이제 알려주신 대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일단 문에다 붙이고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6개월 뭐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못 나간다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셔갖고 너무 당황을 해갖고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선생님께 계속 연락을 밤낮 없이 전화를 계속 괴롭혔죠. 이때 당시 명도를 하려고 왔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현황 조사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깔세라고 했어요. 맞아. 깔세인데 65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2달치를 내고 들어왔다고. 맞아요. 경매가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집 주인이 임차인을 보증금 없는 깔세로 월세 65만 원 주고 2달치 먼저 입금을 시켜달라고 해서 한 건데 그 사이에 낙찰이 돼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생각하자면 임차인께서는 2달치 월세로 내고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빼주시면 이사비를 이제 어떻게 챙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좋게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못 나간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다가 이제 그분도 또 딱히 알아보셨는지 그렇다면 자기가 이사비 안 받을 테니 한 달만 좀 기간을 더 살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2달 채우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막 사정사정을 하셨고 저도 또 마음은 급했지만 이게 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서로 편의를 좀 윈윈하자 싶어서 일단 한 달 기다리기로 하고 잔금을 일찍 치르기로 했던 걸 뒤로 좀 최대한 밀어놨습니다. 손해를 조금 덜 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명도가 합의가 된 상태였고 그게 잘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잔금을 12월 22일에 납부를 했고 명도를 일주일 뒤에 하신 거예요. 네, 잔금 납부하기 전에 명도하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네,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서로 협의하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잔금 내고 일주일 뒤에 명도를 잘 하시고 나가시면서 임차인분도 감사하다고 하고 네, 나가셨다고. 너무 고마워하셔가지고 제가 더 오히려 저도 사실 감사했거든요. 집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사는데 이렇게 깨끗해갖고 사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육생님이 그 여성분이셔가지고 혼자 명도하기 사실상 좀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았던 사람도 이제 밤에 오라고 하니까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고티님 밤에 저 혼자 가도 되냐고 막 네, 전화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네. 혹시 모르면 제가 한 20분 뒤에 전화를 다시 할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든든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명도까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으로 2천만 원 일부러 낮게 쓰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2억 6,500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돌려줄 돈이 2천 있으니까 2억 4,500만 원에 입찰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낙찰 받아서 배를 눌러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네. 살고 있었고, 그때 제가 한 첫 번째 말이 뭐였죠? 전입신고 확인하라고. 바로 전입신고 확인하에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던 케이스였어요.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면 전입 당연히 안 빼거든요. 실제로 뛰어보니까 없었죠, 아무도. 네, 저도 그거 보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네, 그 종이 한 장으로 2천만 원 아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운도 많이 따라줬고, 네, 지금 시세 차익도 지금 거의 호가 대비 1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전입세대 열람은 한번 뛰어보고 입찰해 보는 것도 좋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일단 무조건 입지. 똑같이 에어비앤비도 입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봤을 때 역에서 일단 3분 정도 거리이고,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옆에 편의점이 바로 옆 건물이에요. 또 편의점도 작지도 않고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평지,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도 편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되죠,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는 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2개 이상이면 충분하지만 또 방 2개 이상인 것은 너무 많고, 서울에 이왕이면 방 3개면은 인원수를 더 늘려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로 가서도 조금 더 이득일 것 같아서 방 3개인 곳으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빌라 집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바로 옆 건물에서도 하고 있는데 미리 또 사전 조사를 다 해봤는데 거의 풀로 차고 뭐 어쩌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지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꾸준한 수익은 있겠다. 거기는 방 2개인데 저는 이제 방 3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한 달 매출 한 얼마 정도 잡고 계신지? 300은 좀 넘기를 바라고 있지만 넘을 거라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럼 한 달에 에어비앤비 세팅하면 300인데 지금 대출 받은 게 한 달 이자가 6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만 원 이상. 네. 부러운데요. 네,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경매를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이 그냥 사회생활인 줄 알고 그냥 회사 학교 졸업하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고 이 반복된 삶이 영원하진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꾸 바깥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니 세상 밖에 더 많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 경매로 제 2 인생을 살아보겠다 생각으로 경매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거투님을 만났고 제가 초반에 조금 늦었던 이유는 그 약간 회사와 이 회사 밖의 것을 중간에서 자꾸 뭐라고 해야죠? 그 이쪽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약간 뜨뜨미지근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회사 밖의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한참을 좀 많이 헤맨 것 같아요. 사실 경매 수업도 들었지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수업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 고르고 골라도 경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걸로 종지부를 찍겠다 하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고요. 부수입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중에 이제 에어비앤비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경매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접목시키기가 되게 좋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매를 아니까. 이게 중심이 되면 뻗어나갈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알게 돼갖고 아 이게 진짜 일단 메인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경매를 알면 경매가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이것저것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경매 기술만 좀 잘 정립을 해도 다른 건 그냥 플러스적인 요소예요. 그냥 전문가 시키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경매가 본질인데 맞아요. 네, 너무 잘해주셨고 네, 외길로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경매가 본질.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